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로 유로 약세냐 아니면 유로 약세 때문에 달러 강세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면요. 유명 방송 채널인데 거기서 사실 프로로 3프로 TV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이제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래퍼를 가지고 달러 강세 요인 때문에 모든 유로 약세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원리조차도 모르고 프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아주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달러가 강세, 쉽게 말하면 환율이 높은데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느냐, 잘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 결정 원리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해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은 앞에서 제가 유로 약세 요인 또는 엔화 약세 요인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11월 25일자 이제 미국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달러 강세 요인이 이제 발생했어요. 4분기 성장률이 8%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이제 성장률이죠. 유로존이나 그 다음에 엔화, 영국 파운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통화를 사용하는 그 지역 내지는 국가 대비 그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 크게 개선됐다. 이거는 이제 미국 측 요인에 의한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러니까 11월 그 중순까지 달러 인덱스 가격은 그 유로존 측에서 찾아야 되고, 또 일본 측에서 원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25일 날 인덱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미국 측 요인이 있다는 거죠. 유로존 원인은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추가적으로 생긴 게 있다 하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유로 경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다 라는 것도 이제 유로 약세 요인이고, 또 미국 쪽 요인은 실업수당이 또 청구 건수가 수십 년 만에 그 가장 청구 건수가 작다. 그럼 획기적인 개선이죠,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달러 강세 요인도 생겼고, 그런데 이제 다수가 이제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원 USD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1190원에서 등락하느냐? 네?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 반도체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느냐. 약 한 2조 달러를 한 10일 동안에 매수했거든요. 2조 달러잖아요. 2조 원 정도. 그럼 한 20억 달러 된다는 거죠. 그럼 단기에 20억 달러는 그 수급상, 그 외환 수급상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할 만큼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화가 그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당 1190원, 80원 이 선에서 굳이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주가 결정 원리니까. 그는 며칠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 어이가 없는 얘기를 프로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정권 전문가 대부분이 환율과 주식시장 상호작용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이래 높은데 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환율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여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주가 결정 원리상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 또는 환차익을 따지고 들어오니 양쪽에서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분석에 있어서 동일한 사건을 보고 시각차가 뭐 너무 크다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정리하면 그래요.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원리에는 6개국 통화 가치가 모두가 서로 반영된다. 달러 강세 요인도 유로 약세 또는 엔화 약세 요인이지만 유로 약세, 엔화 약세, 파운드 약세 요인도 달러 강세 요인인데 11월 25일자로 이게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까 미국 측 요인보다는 유로존에 문제가 있었어요. 3분기 미국 그 성장률도 나빴고 또 물가도 뭐 좋지 않아가지고 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데 근데 유로존은 더 크다라는 거죠. 성장률은 더 낮으니까 일본은 또 그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수급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요인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이제 미국 쪽의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올 것 같고 4분기에 또 실업 수당도 크게 줄어버렸고 실업률도 또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금은 작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우리 원화가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는 오르는데 우리 원화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자제하고 있고 환율 때문이죠. 그것도. 그런데 또 그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 결정 원리상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